너 미쳤어? 엄마 빚이 20억이라잖아. 이걸 내가 왜 갚아? 장례식장 복도가 떠나가라 큰오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어머니가 남긴 비폭탄을 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제들이 내던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아니, 난 받을 거야. 엄마가 남긴 거라면 빚이라도 내가 다 감당해. 형제들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나 맡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20억 빚더미 속에 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유산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비린내 나는 돈으로 큰오빠는 의사로, 작은오빠는 대기업 차장으로 키워내셨죠.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만 마치고 어머니 옆에서 생선배를 갈랐습니다. 오빠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린내 밴다, 애들 교육에 안 좋다며 손자들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죠.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10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낸 건 오로지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오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들의 눈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베개 밑에 있을 통장과 건물 문서를 찾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는 낯선 남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 자식들이 누구요? 우리 사장님 돈 20억 언제 갚을 거야? 험악한 남자들이 차용증을 흔들어댔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죠. 고인께서 3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건물에 채권 최고액 25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깡통 건물입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30억을 챙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생긴 겁니다.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난 몰라. 엄마가 노망나서 쓴 돈을 왜 우리가 갚아? 우린 상속 포기할 거야. 그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상속 포기 각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너도 빨리 찍어. 우린 이제 엄마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형제들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빚쟁이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어머니 욕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채권자들이 제가 갚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럼 기한을 줄 테니 천천히 갚으시오라며 너무나 신사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쪽지 하나. 내 딸아, 옥상 물탱크 뒤를 보거라. 떨리는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 뒤 벽돌을 드러내자 작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현금이 아닌 편지 한 통과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 아들놈들은 내가 죽으면 내 피까지 빨아먹을 놈들이요. 내 딸을 지키려면 내가 빚쟁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20억의 빚은 가짜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건물을 노리는 아들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인 변호사에게 부탁해 서류상으로만 빚이 있는 것처럼 가짜 근저당을 설정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 연기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미리 섭외해둔 연기자들이었죠. 편지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오빠놈들은 빚이 무서워 도망갔겠구나. 이제 이 건물의 근저당을 말소하거라. 이 건물은 똥기저귀 갈아준 내 딸, 온전히 너의 것이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껴안고 밤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식들을 시험하고 옥석을 가려내신 겁니다. 1년 뒤 저는 한정 승인 절차를 통해 가짜 빚을 모두 소명하고 30억 건물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오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다 엄마 작전이었다며? 그럼 무효지. 다시 나눠야지.
뻔뻔하게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법원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본인들의 의지로 상속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챙겨간 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훔쳐간 부조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비린내 안 나게 엄마가 준 선물로 행복하게 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하지만 그 피를 썩게 만드는 건 돈이고 그 썩은 피를 다시 맑게 하는 건 진심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유산 문제로 가족과 얼굴을 붉히고 계신가요?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